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이 보는 금주의 컷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전 의원이 주목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 뭐 하나 뽑아왔는데요. 네. 이 오징어 게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판을 했어요. 지금의 대선 국면을. 네. 근데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우리 헌법 가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비판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도 넷플릭스를 보나 보다. 봉 교수님께서는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오신환 의원이 알고리즘에 나온 걸 뉴스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오셨는지 아이고, 참. 예.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시험 때에 올랐네요. 오신환이 아니라 오징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확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수치는 좀 다르지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 흐름이에요. 일단 두 후보에 좀 한정해서 좀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치의 시즌이 오고 양당 후보가 이제 확정되는 시점이 오면서 중도층에서 그 응답률이 높아지는데 중도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 오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긴장이죠. 왜냐하면 2030에서 기존에 이준석 대표에게 몰려가 있던 남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여성 2030 여성은 홍준표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 후보보다는 좀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층의 2030 청년층에서도 높게 나오는데 중도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본선 갔을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민주당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지지층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실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쏠려갔던 거죠. 그 이후에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네.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되면 왜 윤석열이어야 되는지, 또 왜 윤석열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실언들은 뭐 정치 초보자로서 우리가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지난 19일 날 부산의 모 당협에서 발언한 이 전두환 예, 옹호 발언, 옹호 발언. 네, 이 부분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이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또 역사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예. 이건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주 월화수 계속 그 빠지고 여론조사상에 예. 그 추세가 거기에 반영이 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한 8일간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이 민심은 이미 이 판단이 된 것으로 보고 예. 거기에 대한 캠프의 정비도 안 돼 있고 대응도 굉장히 미숙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중도층과 청년층은 이미 등 돌렸다. 저는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로 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들의 그 지지자인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때는 저들의 칼로 쓰였지만 이제는 우리 후보가 되고 우리 대통령이 되면 저들을 정말 그 칼질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럼 보수층에서 우리가 촛불로 밀렸지만 이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이제 쌓여 있다가 5년 만에 폭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민심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 심판 심리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단단하게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면 20, 30대 특히 우리 사회가
가치가 공격받거나 가치가 무너지거나 혹은 가치를 바로 세울 때는 열광하고 가치가 무너졌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분노에 불을 지핀 게 개사과예요. 사과는 개라 조라니까 예. 사과를 받고자 했던 분들이 국민인데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받은 거거든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의 뚜군 강뚜군 진짜 제대로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예.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이은 그 개사과가 이제 결정타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캠프에 굉장히 많이 가 계시잖아요. 소위 이제 선거 전문가들도 많이 가 계신데 왜 이런 대응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결국엔 선거는 99%는 후보가 하고 1%는 캠프와 조력자들이 도와준다고 말을 하는데 이 캠프를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이 선거에서의 리더십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못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어디선가 모르는 외부에서 누구의 조력을 받는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있다라고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름은 올려놨지만 이것이 로열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프닝이 됐던 개사과의 경우도 인스타그램 자체를 캠프가 받아서 캠프가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밤에 11시 14분에 그 개를 끌고 결국에는 뭐 인근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12시 자정이 다 돼서 인스타그램을 올렸다는 건데 그것이 사실상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이 그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렇게 정말 에너지를 같이 뿜어내고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리더십, 선거에서의 리더십이 부재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또 대통령이 되면 사람만 잘 쓰면 된다.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조금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기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의원들이 온 분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홍준표와 같이 할 수 없어서 피해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간 경우보다도 근데 그 전에 두번씩이나 당대표를 하면서 불통의 대명사였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얘기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뭐 그 독불장군식으로 하고 럭비공이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내가 무슨 정말 의원으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을까, 그리고 내 얘기는 들어줄까 하는데 그나마 그 아직은 완전히 평가가 안 된 기대를 갖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준표 피해서 간 거거든요. 그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꼴이죠,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수평적 그 존중감이거든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윤석열한테는. 그 이분이 평생 상명하복 그 조직에만 있어갖고 여의도 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요. 어찌 보면 어리버리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이 다 그 절정의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직과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상황이 나와갖고 개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 나는 윤석열 그 5.18 발언하고 차라리 나 그때 학생들 다 데모하고 그러는데 사법고시 보느라고 나는 학생운동도 그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항쟁에 대한 저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갖고 용서될 때까지 제가 뭐 석고대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나갔으면 난 확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전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대한 신뢰도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때 토론 과정에서 뭐 손바닥에 3번이나 왕자를 써갖고 나온 이런 것들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적극 그걸 지적했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비선 조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조직이 아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기가 거기에 기대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적으로는.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심은 기대가 있는 있어요. 거죠. 분명히 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현직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로열티들을 부여해주고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저기 끝에서 쓰레기를 줍더라도 캠프 내에서 이 일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존중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 중간 관리자급이라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예. 윤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 후보한테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의 당내의 어떤, 당심은, 당심은? 아직은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좀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최근에 그 TV 토론 기류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도 좀 날카로워졌고 지난주 이곳에서 있었던 마스 토론도 그랬었고요. 근데 토론에 임하는 그 홍 후보가 예전에 그 홍카콜라의 매력을 좀처럼 보이지 못한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이 좀 상승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걸 다 아우르고 포용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맨날 이게 굉장히 독선적이고 예. 당대표 할 때 현역 의원들하고 뭐 계속 부딪히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모든 당협위원장들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가 바뀌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그것이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테일에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준비가 좀 부족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또 드러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저런 거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비유를 하면 약간 편식성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만 해왔던 정치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거 쓸데없다, 쓸데없다 그러고 이제 좀 무시하고. 근데 이번에 보면 반찬은 좀 골고루 좀 드시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이 벼랑간에 좋아지는 건 아닌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좀 바꾸려고 했는데 4% 5%에서 지금 30%까지 25%까지 올라온 온 걸 보면 지금까지 경로나 스탠스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보여왔던 정치 인생에서 편식성, 저격수 이런 이미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장소에서 토론을 했는데 예. 마스 토론에서 원영 후보를 상대하면서 이쪽에 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가르쳐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방금 하신 말씀 내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잘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선에 가면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자책골을 넣으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50.1대 49.9에 조금 유리해졌죠, 홍준표 예. 후보가. 그런데 이제 이게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본선에 갔을 때는 어디에서 승부가 나냐면 우리 지지하는데 충성도가 낮은 분들을 어떻게 후보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높이면서 투표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요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2, 3%, 3,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 가운데 진짜 캐스팅 보터들이 있어요. 1, 2%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강론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정책을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해지는.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재명 후보의 약간 퍼퓰리스트 같은 그런 정책들 뭐 그런 것과 대비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이 서로 대비를 가지면서 거기에 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요, 뭐 사형을 집행하겠다. 예. 아니면 뭐 쿼터 아파트, 이게 반값 아파트도 아니고 4분의 1 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 다주택자들 강제 매각시키겠다. 뭐 이런 헌법 가치하고 맞지도 않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공약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정책이나 메시지를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잘 변신하고 어제 한 말과 또 오늘 한 말 달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당의 후보가 되면 지금 정 의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고 맏형으로서 모든 걸 포용하고 안고 가겠다. 그 이미지로 마지막까지 가서 본선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예.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금 캠프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이 엊그저께 그 머니투데이가 갤럽 여론조사 의뢰한 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그 마의 20%를 유승민 후보가 올라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마지막에 당내 경쟁력에서 그렇죠. 이제 네 사지선 명이 다형으로 이미 여론조사를 예.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유승민 후보가 붙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현란한 그 수사와 같은 그 말솜씨를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면서 토론에서도 제압하고 정책적인 그 대안을 가지고 그 디테일 속에서 압도할 수 있는 후보는 유승민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저는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예. 저도 예. 유승민 후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기분이 되면은 좋았어요. 유승민 후보가 되면은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글쎄 그걸 뭐 이제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일단 예. 되고 난 다음에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솔직하게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후보는 누군지. 예. 제가 네네. 제가 일부러 두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승하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가는 후보가 불리하죠. 예.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비등비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구를 원하세요? 저요? 예. 4명 후보 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야 될 인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상대하기로는 누가 손쉽다고 생각합니까? 4명 다 손쉽죠. 그건 비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내 경선이 11월 5일 날 이제 최종 파이널 예. 결정이 되는데 11월 1, 2일 날은 K보팅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3, 4일 날은 ARS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 50%가 3, 4일 날 하게 됩니다. 예, 뒤 후반부에 예.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언들 과정에 축적돼 있는 윤석열 후보의 최종 그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부분이 끝까지 아마 발목을 잡고 여론조사 그리고 민심은 결국엔 이 당심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주 말 쪽으로 가면서 여론조사 추이가 또 유승민 후보도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판의 흐름들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모든 게 끝나야 끝난다라고 보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3일에서 6일 사이에 한 번씩 실수를 해요.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의 뭐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짧진 않고 짧게 한 3일, 길게는 한 6일에 한 번씩 실현의 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예,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짐작컨대 정보는 아니고 짐작컨대 캠프는 지금 불똥이 떨어졌을 겁니다. 어제 비상회의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 불똥이 떨어지는 게 저쪽이 자기들이 기우는 걸 느끼거든요. 윤석열 후보 측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조하면 100% 이게 자책골이 나와요. 초조하면 캠프에 있는 참모들도 초조해지고 의원들도 초조해지고 이럴 때는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후보의 핸드폰을 뺏는 겁니다. 핸드폰을 못 보게 해야 돼요. 일요일이나 월요일까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실수를 안 하면 정말 그 박빙으로 갈 거고 그때 남겨놓고 참지 못해서 마지막 실수를 한 번 더 한다고 한다면 강도와 무관하게 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냐. 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